사실 그렇게 냉정한 가와다 기수요. 얼마나 이 삼관의 무게가 굉장히 좀 무거웠나 봐요. 위닝런 할 때 눈물을 흘리셨어요. 안녕하세요. 키리아 홀스클럽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마원여 키리아 그리고 네, 안녕하세요. 말산업저널의 윤 기자입니다. 자, 일본에서는요. 경막의 또 하나의 역사가 탄생했습니다. 아니, 네, 들었습니다. 우리 한국에도 왔었던 네. 가하다 기수가 네. 트리플 티아라를 달성했다고. 맞습니다. 일본 경마 역사상요 7번째 트리플 티아라 안마 3간마가 탄생했습니다. 그런데 이 안장에 누가 있었냐 하면 바로 가와다, 오늘의 주인공이죠. 가와다 유가 기수였는데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와, 이제 뭐 가하다가 한국에 왔을 때도 제가 봤으니까 네, 한국도 완전히 그냥 싹쓸이를 해버리고 코리아컵을. 네네. 근데 또 일본에서도 네네. 그 기세를 계속 이어가는 것 네, 같습니다. 맞아요. 그리고요, 우승한 날이 바로 본인의 38번째 생일이었다고 합니다. 스스로에게 선물을 했네요. 네, 지금 정말 대단하죠. 그 두라멘테 저희 지난번 촬영할 때도 얘기했는데 그때 이제 리버티 아일랜드 얘기도 했었잖아요. 이 말도 정말 장난 아닌 것 같아요. 네, 제가 앞말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빠랑 똑 닮았더라고요. 아주 대단한 앞말인데 사실 그렇게 냉정한 가와다 기수요. 얼마나 이 삼관의 무게가 굉장히 좀 무거웠나 봐요. 위닝런 할 때 눈물을 흘리셨어요. 코리아컵 때는 바늘로 찔러도 피도 안 날 것 같이 그렇게 하셨는데. 그래도 상간마의 자켓 기수가 됐다는 건 대단한 겁니다. 사실 이제 좀 네. 저는 이제 첫 인상이 그때 대회 끝나고도 좀 너무 좀 냉정하고 건방진 느낌 이런 느낌도 있었는데 이게 또 키리아님이 이제 또 칼럼 쓰신 게 있잖아요. 제가 오늘 촬영 준비 때문에 읽어보고 하니까 한편으로는 좀 이해가 되는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사실 지금 말씀하신 거 저도 이해가 안 됐어요, 처음에는. 근데 제가 이제 칼럼을 쓰면서 좀 느낀 게 그럴 수밖에 없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런 이분 정말 대단하죠. 요즘 제일 잘 나가는 기수님이신데 어떤 분인지 저희가 좀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먼저 저희 지금 호적 조사를 좀 해야겠죠. 자, 가와다 유가 어떤 분일까요? 1985년 10월 15일생이라고 합니다. 키가 159 그리고 51kg의 혈액형 B형입니다. 집안이 온통 경마 집안이에요. 이 증조부가 기수였고 할아버지 그리고 아버지가 이 지방 경마장인 사가 경마장의 조교사로 계시고 심지어요 이 가와다 기수의 기수 아들이 이번에요 그 JRA에서 주최하는 자키 베이비 대회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와. 정말 대단하죠? 네, 아들 우승하는 날은 막 웃더라고요. 네, 소속은요, 리또 트레이닝 소속이고요. 프리로 활동하고 있고, 2004년 3월 7일에 데뷔해서 올해로 20년 되는 중견 베테랑입니다. 네, 현재요 10월 20일 기준이었는데요. 중앙에서요 11,949번을 나가서 1,953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방에서는 281번을 나가서 67승. 그리고 중상 승리가 186승인데 그 가운데서 G1이 39번을 우승하고 있어요. 네, 39번의 G1 우승 가운데 중앙이 25번, 그리고 지방이 11번, 해외가 3번입니다. 자, 기수에 있어서의 첫 승이 굉장히 잊혀지지 않죠. 그렇죠. 뭔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첫 승이 2주 후인 2004년 3월 20날 우승을 했고 데뷔 첫 해는요 16승을 시작으로 해서 기수 생활을 시작하는데 이 데뷔 3년 차예요. 이 중상 2승을 하는데 안타깝게도 9월의 마지막 레이스에서 낙마를 해요. 그러면서 아주 큰 부상을 얻게 되는데 오른쪽 요골부가 골절되는 큰 부상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남은 절반을 타시면서 2007년 1월에 복귀를 하는데 이 부상의 여파였는지 제대로 성적을 거두지 못해요. 그렇게 1년을 성적을 못 내고 지나가다가 빛을 보기 시작한 것이 2008년부터라고 합니다. 2008년에요. 사츠키상에서 이 캡틴 투레를 기승해서 G1 첫 타이틀을 획득하고 그리고 연달아서 지방 G1인 이 JBC 스프린트에서 우승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정상급은 아니지만요 나름대로의 이제 뭐 기록을 이어가는데 좀 운이 좋은 우승이 하나 있었어요. 뭔가요? 운이 좋다는 거는 이제 조금 뭐냐면 2012년 옥스 클래식이잖아요. 옥스인데 이 젠틸 돈나를 타서 우승을 해요. 근데 아시다시피 젠틸 돈나의 기승 파트너가 이와다 기수였나? 네, 맞아. 이와다 기수였는데 이와다 기수가 기승이
기승 정지를 당해요. 아. 옥수전에. 그래서 대타로 누가 가느냐? 가와다 기수가 가는데 워낙 젠틀도나 잘 달렸잖아요. 그래서 옥수에서 젠틀도나를 타고 우승을 하면서 정말 운이 대박 좋은 경우라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옥수 자키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2013년 연간 120승을 달성하면서 JRA 최고 승률을 획득하고 첫 페어플레이상을 수상하게 돼요. 이 페어플레이상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2014년에는요 하프스타로 옥수를 우승을 하는데 이 하프스타랑 같이 어디를 가느냐? 프랑스 개선문상에 가게 돼서 유착을 하는데 이때 누구랑 같이 가느냐? 바로 우리의 골드십 하고 같이 가서 골드십이요 레이스에 전념 안 하고 그냥 14착을 하고 끝나게 되죠. 자 그리고 2016년에 이 마카히키라는 말을 기승을 해서 이 꿈의 무대인 일본 더비를 우승하면서 더비 자키로 거듭납니다. 자, 이 더비 자키요 8명째 클래식 전 레이스를 제패한 기록을 세우고 그리고 31번째에 이 JRA 통산 1000승을 달성하게 돼요. 클래식이 6개 레이스가 있는데 네. 이제 같은 말을 타고 3관을 하는 경우가 이번이 처음이었고요. 다른 말과 다른 연도에서 6개를 다 획득한 케이스를 클래식을 제패했다고 하는데 네네네. 이게 이제 일본에 8명밖에 안 돼요. 기수가 그렇게 많은데도. 네, 그런 기록도 세우셨습니다. 아, 대단한 기록 썼네요. 네, 또. 네, 굉장히 대단한 거죠. 그렇죠. 하기가 힘든 거니까. 자, 이렇게 열심히 본인의 기록을 쌓아가면서 2019년에요. 월드 올스타 자키즈 시리즈에서 우승을 해서 이 해에 2019년에요. 연간 56.2%를 기록하면서 탑 자키, 탑 기수에 오르기 시작합니다. 와, 56.2%. 네, 이때부터 가와다 유가의 세상이 된다 해도 된다 해도 이 과언이 아닐 만큼 인기, 맞고 믿고 맡기는 기수가 되게 돼요. 자, 그리고 나서 더 승승장구하는데 2021년 미국에요. 이 브리더스컵. 네, 브리더스컵에서 러브즈 오니를 기승을 해서 일본인 기수로는 처음으로 브리더스컵 자키가 우승 자키가 돼요. 그리고 그 해에 다시 이 러브즈 온리하고 홍콩컵을 또 우승합니다. 더 대단한 건 2022년입니다. 왜요? 2020년에는요, 이 스타즈 온 어스 드라멘트의 상구인데요. 이 스타즈 온 어스로 벚꽃상을 우승하면서 연간 143승을 거둬요. 자, 리딩 조키가 되고 최고 승률, 최다 획득 상금을 획득하면서 사상 4명째가 되는 기수 대상을 획득합니다. 자, 그리고 이런 가와다 기수요. 기수 대상까지 받았으니 이제는 꿈이 다 이루어진 거죠. 그렇죠. 대망의 2023년 올해는요 하늘을 찌를 듯한 기록이 탄생합니다. 중앙이면 중앙, 지방이면 지방. 이분이 출제하면 웬만하면 다 싹쓸이. 3월은 특히 대단했어요. 3월은요 이 지방에서도 이제 제1이라고 해서 큰 경기가 열리는데 3월 14일 날 코우치 경마장에서 쿠로 후네상에서 샤말이라는 말을 타고 이 스마트 팔콘의 자마인데요. 우승하고 15일에 그 다음 날에 후나바시 개최하는 다이오라이트 기념해서 글로리아 문디를 우승해요. 글로리아 문디. 네, 그렇죠? 친근하죠?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 날 16일 날 이 나고야 대상전에서 하기노 아레그리아스라는 말을 타고 우승을 해요. 14, 15, 16을 3을 일본 열도를 왔다 갔다 하십니다. 그리고 또 3월 말쯤 25일이었는데요. 어디로 가시냐? 두바이로 가십니다. 두바이 월드컵에 출동을 하시는데 이 오르페브르의 자마인 우스바 데소로로 무려 1착 상금 95억이 달린 95억이 달린 두바이 월드컵에서 우승을 하게 됩니다. 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번 연도 현재요. 맞아. 리버티 아일랜드 같이 트리플 TR까지 했으니 이제 원하는 게 없으실 것 같아요. 맞아. 그런데 있다. 맞아. 그런데 현재 401번, 그러니까 올해는요, 401번을 기승해서 127승으로 리딩 1위를 달리고 있어요. 그리고 5착 외가 105번이고 나머지 296번은 전부 전광판 순위 5위 안에 들고 있어요. 굉장히 안정권에서 좋은 승률을 올리고 있고
2위로 달리고 있는 이 크리스토퍼 루메르 기수가 511번을 기승해서 125승을 하고 있고 5차관이 355번이에요. 이분도 굉장히 승률이 좋죠. 비슷하게 가고 있어서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엎치락 뒤치락 하고 계세요. 근데 이렇게 승률이 괜찮으신데 또 안정적이고 근데 또 어떻게 루메르 기수보다 또 기승 횟수가 네네. 조금 부족해 보이는데요? 사실 기승 횟수는요. 이 두 분 뭐 다른 기수들이 더 많아요. 어. 젊은 기수분들인데 이와다 미라이 기수나 아니 마츠야마 코이, 뭐 사카이 류세이 기수 같은 이 젊은 기수들은 거의 700회를 달리고 있어요. 이 베테랑이 좀 되다 보면 승률이 좋은 말만 골라타는 그런 흐름으로 가게 돼서 기승 횟수는 좀 적지만 승률은 더 높아요. 저희 나라도 그렇지 않을까요? 그쵸, 그런데 그쵸. 이제 가와그다 기수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골라서 타는 느낌이 들어요. 그런 걸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웬만하면 이 클럽 말들 특히나 이제 그 클럽 중에서도 특히 이제 제일 큰 샤다이 클럽이 제일 크긴데 샤다이 클럽 안에 4개의 클럽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말들은 좀 피하려 하는 느낌이 드는. 근데 잘은 모르지만 이 마주 쪽에서도 원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안 태울 수도 있는 문제 아니면 나도 안 피할 수도 있는 거 이런 것들 등 인간관계가 있다 보니까 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또 상금이 또 걸려 있고 한데도. 네. 근데 또 근데 코리아컵에서 우리 때 누구냐, 걔 크라운 프라이드도 그렇고 이번에 리버티 아일랜드도 다 샤다이 쪽 아니에요? 그렇죠. 샤다이 계통의 클럽인데. 그게 이제 또 뭐가 있냐면 조교사하고 또 관계가 있는데 이 샤다이 쪽의 말이라고 해도 가와다 기수는 보니까 조금 친하신 조교사하고 말은 추천을 해서 말을 타고 계시더라고요. 특히 리버티 아일랜드를 담당하고 계시는 이 나카우치다 조교사하고는요 굉장히 친해요. 그 나카우치다 조교사님하고 같은 지방 사가지방 출신인데 이 나카우치다 조교사님의 집안이 목장을 하면서 또 목장을 하다 보니까 마주도 하세요. 근데 사가다 보니까 가와다 일가 기수 아버님의 이제 부사에다가 맡겨서 어렸을 때부터 두 분이 굉장히 친한 사이예요. 그런 관계? 그래서 나카우치다 부사는 마주님 맡기잖아요. 그럼 가와다 일가 기수를 우선 추천을 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타는 편이에요. 그리고 신타니 조교사님하고도 소문에 의하면 가와다 일가 기수님이 좀 친하다는. 그래서 뭐 한국도 오셨. 네, 그런 것 아닐까. 같아요. 네. 그런데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게 또 교수님 쓰신 우리 칼럼 보면서 다키유타카는 약간 어떻게 보면 약간 천재? 네. 약간 이런 느낌이 좀 있었고 이미지로는 저는 가와다 일가 기수가 더 천재가 아니었을까, 천재성이 더 뛰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거든요. 그러지 않고선 저런 태도를 보일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를 또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도 보니까 또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엄청난 노력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기수나 조교사님이 워낙 이렇게 엄격한데 가와다 기수님 집안은요 유난히 엄격한 집안이었어요. 그래서 데뷔할 때부터 경마 집안이다 보니까 거기서 자랐잖아요. 그래서 경마학교에 들어가서도 본인이 굉장히 잘 탈 거라고 자신만만했대요. 그래서 그냥 그랬는데 그냥 보통으로 타는 이 B급 평가를 받아버렸어요. 그래요 또. 네, 그래서 뭐 서투르다. 타는 방법이 낡았다 등 꾸중을 많이 들어서 결국 어땠냐면 포기하려고 했대요. 기술을. 네, 포기하려고 해서 집에다가 막 그 자기 성격에 분노를 못 참은 거야. 내가 왜 1등이 아니라는 거니까. 승부욕이 엄청나구나. 네, 승부욕도 굉장히 강하신 분이라 그래서 집에 아버님한테 기술을 그만두고 싶다 전했대요. 근데 아버님이 아예 칼라가 뭐라 그랬냐면 우리 집에는 돌아올 너의 자리가 없어. 그러니까 아예 그만두세요 하면 돌아오지 마 그랬대요. 그래서 그냥 알아서 해라. 그래서 집에 돌아가는 걸 포기하고 경마학교에서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제일 걱정한 게 뭐냐면 어떻게 하면 그러면 잘 탈 수 있을까의 고민보다 어떻게 하면 혼이 나지 않을까. 그걸 많이 고민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잘 탈 수 있을까도 물론 고민하죠. 네. 그래서 살아남기 생각한 게 뭐냐면 이 동기 중에요. 츠무라 아키 히데라는 기수가 있었는데 츠무라 아키 히데 기수가 당시의 개교 경마학교에서는 A 클래스였어요. A 클래스에서 굉장히 칭찬을 많이 하고 기승폼이 예쁘다고도 하고 해서 그 친구 스타일을 계속 연구했대요. 물어보기도 하고 그래서 연구를 해서 자기 나름대로 스타일을 만들어서 이 경마학교에서는 졸업하기 전에 테스트가 있어요. 뭐 졸업 경주 이런 느낌인가요? 네, 있어요. 네네네네. 그래서 그 한정 고객을 받아가지고 하루 종일 레이스를 해요. 여러 가지. 근데 거기서 1등을 합니다. 졸업할 때는 네, B급 평가를 받았는데. 네, 1등을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그래서 1등을 해서 졸업을 하면서 기뻐요. 그리고 나서는 항상 이제 지금은 여기저기 너무 유명하시다 보니까 컬럼이라든가 인터뷰 많이 들어오잖아요. 항상 얘기하는 게 이제 인생의 제일 첫 번째 터닝 포인트
보니까 바로 이 경마학교에서 츠무라 기수의 이 존재성, 츠무라 기수를 만나서 자기가 연구했던 그 스타일, 그래서 터닝포드였다 항상 얘기합니다. 근데 그 데뷔하고도 약간 기승 스타일 때문에 여러 가지 뭐 지적이라든가 비판도 네. 있었다고 들었는데 많이 받았어요. 근데 또 경마 학교에서부터도 장난 네. 아니었네요. 그래서 잘 나왔으면 좋은데 그 기승이 또 그렇잖아요. 뭐 쉽게 고쳐지진 않죠. 근데 가서 나와서 프로가 되고도 많은 지적을 받았는데 당시에요. 이 마츠다 히로요시라는 조교사님 되게 유명하신 분이 계세요. 베가라든가 어드마이어문, 부에나비스타를 담당하셨던 분인데 이분이 이제 가와다 기수의 기승 스타일에 대해서 굉장히 참혹한 말을 많이 합니다. 육아가 말을 타면 우리 말이 부서져. 그리고 우리가 조련하는 말은 그래서 너와 같은 기수는 타도록 하고 싶지 않아. 근데 왜 너를 태우느냐? 마주가 지명을 하기 때문에 태우겠지 정말 너는 태우고 싶지 않아.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돌직구 장난 아니네. 완전히 쇼크죠. 네네네. 그래서 본인이 엄청나게 또 다시 한번 슬럼프에 빠지는 거예요. 성격 때문에. 그래서 그런데 이제 냉철한 성격답게 몇 개월간 필사적으로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노력을 하냐면 이 마츠다 그 조교사님의 구사에서 대표 기수가 있었는데 그분이 안도 카츠미라고 다이마스카라에서 타신 분인데요. 이분 스타일을 연구하기 시작해요. 근데 어떻게 연구를 하냐? 본인은 여태까지 기승 스타일이 뭐냐면 라스트 직선에서 목숨 걸듯이 달렸다. 이런 표현을 해요. 그런데 이 안도 가즈미 기수는요. 말하고 같이 가는 스타일이에요. 말하고 같이 가서 조금씩 스피드를 실으면서 천천히 시간을 들여 달려요. 그래서 마지막에 힘을 실어서 말이 아주 그냥 라스트를 잘 달리게끔 그런 스타일이세요. 그래서 이분을 연구하기 시작해요. 연구를 해서 결론은 또 그런 스타일하고 많이 좋아지셨어요. 많이 달라지셨습니다. 지금 그렇게 타고 계셔서 그러고 나서는 이 마츠다 마사의 대표 기수로 거듭나게 됩니다. 아마 이게 인생의 제2 터닝포인트, 두 번째 터닝포인트가 아니었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이때부터 확 많이 변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날의 그 가하다 기수가 괜히 있는 게 아니네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약간 그렇게 약간 도도해 보이는 그 모습 뒤에 엄청나게 피나는 노력이 있었다는 걸 조금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어때요? 교수님 보시기에 어디까지 갈 것 같은지. 이분이 어디까지 갈 건가? 또 하나의 그분이 될 것인가? 진짜 전설이 될 것인가? 완전 전성기를 마주하고 계신 분이라 뭐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까? 뭐 부상만 없으시다면 지금 1900 몇 승, 50 몇 승 하고 계시잖아요. 2000승 가시겠죠? 2000승은 충분히 뭐 내년에도 갈 테니까. 근데 그 나머지가 문제인 거죠. 그리고 또 오시바 데스로하고 브리더스컵을 가게 되잖아요. 아마 여기에서 우승을 어떻게든 하시려고 하실 것 같고 내년 3월에는 어떤 말하고 또 갈지 모르겠지만요. 사우디컵을 아마 도전을 할 거예요. 130억이 달려있는 사우디컵과 그리고 두바이컵은 우승을 했지만 아마 2연패를 노리실 겁니다. 그리고 뭐 마지막은 결론은 이 혼이라고 하는 개선문 대회를 아마 도전을 하시지 않을까, 최고의 목표를 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뭐 이룰 거 다 이뤘겠지라고 생각을 할 거고요. 개인적인 기록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뭐 일본의 그 넘사벽 다케 유타카의 기록 지금 4,300승 이상을 하고 계신데요. 이분의 기록이 아닐까 싶어요. 이분의 기록을 깨고 싶지 않을까라는 뭐 욕심을 가질 것 같아요. 사실은 포스트 다케 유타카라는 걸 갖고 누가 포스트 다케 유타카가 될 것인가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뭐 떠오르는 인물 얘기하면 다들 말씀하시는 게 지금은 뭐 요코야마 다케시 아니면 사카이 류세, 아니면 가와다 유가 뭐 이렇게 늘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누가 될진 모르겠으나 그걸 또 노리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뭐 사실 가와다 기수 성격이 하도 차가워서 인상이 처음에는 별로 안 좋았던 것도 사실이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알고 보면 그럴 수밖에 없었을 그런 성격이었잖아요. 조금은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안 그래요? 네. 많이 이해하게 됐습니다. 많이 이해하게 됐고 또 한편 지금 어쨌든 일본 경마를 이끌어가는 대표 기수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 길이 참 되게 쉽지 않았을 텐데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또 한편으로 또 존경하게 되는 이런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 좀 조금은 이해됐 네, 다행인데 그래도 조금만 친절했으면 좋겠어요. 사인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사진도 좀 찍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이렇게 요즘 제일 잘 나간다는 가와나 육아 기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떠셨는지 어때요, 용 기자님? 네. 오늘 또 다른 얘기보다 다음에 한국 오시면 우리 이렇게 한국 경마 팬들하고 사진도 한번 좀 찍어주셨으면 그럴 날이 올까요? 오늘 이 방송을 좀 보셨으면 좋겠네요. 그랬으면 좋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그리고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도 꼭 좀 눌러주세요. 네,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